곤충도 먹고 사람도 먹고 자연이 키운 그대로.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약을 치지 않아서 달팽이가 이렇게 부시입을 먹었습니다. 100% 지역 생산물로 가공, 지역 경제 활성화. 해남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을 하고 있어요. 끊임없는 제품 개발로 수익 창출하는 부자농부. 버린 거 정말 엄청납니다. 버려지면서 또 계속해서 연구하고 만들어지면서 또 좋은 상품이 탄생을 하니까. 지역민과 자연 모두와 더불어 부자가 된 농부, 지금 만나러 갑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을 담기 위해 땅끝 해남까지 찾아간 우리 훌리 PD. 안녕하세요. 역전의 부자농부 PD입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셨어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잠깐 어디 보자. 이게 무슨 작물인가요? 이게 바로 모시입니다, 모시. 전통 섬유의 원료이자 식재료로 사용한 모시. 식이섬유소가 풍부해 배변 활동 등에 도움을 주는 작물이죠. 모시를 비롯한 다양한 작물로 가공품을 만들어 연매출 10억을 올리는 장순이입니다. 모시 재배 14년 차 연매출 10억 원의 장순이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 면적 약 3만 9천 제곱미터에서 모시를 주요 작물로 삼아 연매출 10억을 올린다는 부자농부. 이 푸른 이파리로 도대체 무슨 조화를 일으킨 것인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물들이 열심히 짙은 녹음으로 물들이면 농부들의 발걸음은 그보다 더 바빠지는데요. 일찍부터 모신잎 수확을 나선 부자농부. 무심히하는 낫질. 두어 번에 모신잎이 이만큼입니다. 이거는 풀이에요, 풀. 풀 이렇게 농사를 지을 때 얘네들이 나면 뽑아버려도 또 나고 또 나고 애가심이라는 표현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농사짓는 어머니들에게는 애가심이지만 정말 이 모시풀은 저한테는 보배 같은 풀이에요. 그런데 모신잎 생긴 것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아는 작물과 꼭 닮았단 말이죠. 깻잎처럼 흡사하게 생겼죠. 보기에는 잘 구분이 안 가시죠. 모시를 구분을 하려면 이렇게 뒷부분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면 같은 작물처럼 혼동되지만 뒤집어 보면 보라색 깻잎과 달리 하얀색인 모신잎, 확연한 차이가 있네요. 겨울 보내고 땅 기운 받아 손바닥만하게 자란 모신잎. 5, 6월 딱 철인데요. 그런데 잎도 바랬고 구멍 성성 벌레 먹은 것이 올해 농사 실패한 거 아니에요? 달팽이가 먹었습니다. 달팽이가 이렇게 좋아하네요, 모시잎을. 아하, 모신잎 구멍 주법이 달팽이였군요. 아니, 아주 형체가 남아있질 않네요. 이대로 괜찮아요? 친환경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약을 치지 않아서 자연 그대로 지금 이 상태로 채취하는 거예요. 달팽이도 먹고 멀쩡한 거 사람이 먹고 달팽이가 먹고도 안전한 걸 보면 더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네요. 달팽이도 탐내는 친환경 모신잎, 때를 놓치기 전에 수확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매년 귀한 일손을 동원한답니다. 저희 남편하고요, 우리 오빠고 직원분이세요. 높이 자란 모신잎도 손쉽게 채어 잡아 낫지를 하는데 손이 엄청 빠릅니다. 부부가 함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이혼한다게 내가. 에? 이혼이요? 아니, 왜요? 너무 힘드니까. 왜 저는 직장인인데 쉬는 날도 또 데리고 나와서 하루를 못 쉬게 하는지. 그러나 남편이 이혼 운운한 데는 휴일을 잃은 노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서울에 32평 아파트를 팔아서 시골에 땅을 자꾸만 사게 되니까 저희 남편이 생각했을 때는 미쳤다, 너가 미쳤구나 드디어 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반대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불화가 많이 났지만 지금은 싫은 내색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든든한 지원군이에요, 남편분이. 하던 일도 손에서 놓고 편안한 노후를 준비해야 할 나이에 오히려 일을 벌이니 아내 힘들까 봐 걱정했던 거랍니다. 동생 힘들까 봐 힘을 보탠 건 친정 오빠도 마찬가지. 안 힘드세요?
힘든 건 있어? 뭐 하라 하지 않아도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 아, 이걸 해야 되겠구나 싶은 건 하고 쓸만큼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오빠가 있어서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 모신잎 수확에 박차를 가하는데요. 반나절도 안 돼 수확한 모신잎이 한 차 가득 채워졌습니다. 어허, 아직 수확할 모신잎이 많은데 어디 갔어요? 해야 될 일이 많아서 서둘러 가야 됩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쌉싸름한 모신잎 향을 펄펄 풍기며 바삐 달려가는 부자농부의 트럭. 서둘러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농장 10여 분 거리에 있는 부자농부의 공장. 모신잎을 바닥에 수북히 풀어놓자 어느새 둘러앉은 어머님들 모신잎 선별 작업을 시작합니다. 줄기에서 잎을 떼어내 줄기 따로 잎 따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 잎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잎만 이렇게 따고 있어요. 흠없는 온전한 잎만 골라 담는 과정. 그렇다면 애초에 밭에서 수확할 때부터 골라 수확하면 손이 두 번 가지 않았을 텐데요. 예전에는 밭에 가서 직접 이 모씨를 땄는데 날도 덥지만 어르신들이 밭에 서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앉아서 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배워다가 이렇게 같이 모여 앉아서 따고 있어요. 아, 어르신들을 배려한 과정이었군요. 좋은 것만 고르고 고른 모신잎. 선별 작업은 모신잎 가공 공정 중에 지극히 일부라는데요. 그 첫 번째 과정은 세척 작업입니다. 큰 대야에서 풀어놓고 수작업으로 어떤 잡티도 허용되지 않게 5차례나 반복한답니다. 10분 정도 이렇게 봐가면서 삶을 거거든요. 모신잎 삶기. 그런데 이건 찜기잖아요. 보통 모신잎은 삶는데 찌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가 이제 큰 솥에다 물에다 넣고 이렇게 삶았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아닌 스팀으로 찌는 이유는 드셔보신 분들이 굉장히 속이 편안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 방법을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이 푹 쪄진 모신잎. 푸른 색깔이 더 선명해졌네요. 찐 모신잎은 다시 갈아줍니다. 섬유질이 많아 그냥 먹기에 질긴 모신잎. 즙이라도 짜나 했는데 그대로 무게를 재고 8kg씩 소분해 상자에 담아 둡니다. 뭘 하려는 과정인지 하하 궁금하기 짝이 없네요. 씻고 찌고 갈아 소분한 모신잎은 냉동 창고행. 이미 가공해 놓은 모신잎이 창고 안에 그득 찼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판매되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채취 시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장을 해놨다가 겨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모시가 나는 철에 계속 나오는 대로 삶아서 이렇게 저장하고 있어요. 모신잎이 나오기 무섭게 수확하는 족적. 갈아서 냉동 처리해 놓는다는 무자농부. 이 많은 걸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군요. 모신잎을 냉동 작업까지 맞춰놓고 설마 벌써 퇴근인가요? 작업복까지 갈아입고 공장을 나서는 부자농부. 일거리가 그냥 삿더미같이 남겨놓고 대체 어디 가시는 거예요? 도착한 곳은 인근의 또 다른 바. 일하러 가는 복장은 아닌 것 같은데 어허 무슨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십니까. 주인이 따로 있는 바. 그런데 남의 밭에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 몇 월에나 좀 밤고구마 몇 월에 계실 것 같으세요? 8월 말쯤. 올해는 8월 말쯤에. 부자농부 밤고구마 밭에는 왜 오신 거예요? 해년마다 이렇게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저희 고구마를 저희 집에 공수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밭에 심은 지 얼마나 됐나 지금 보고 언제쯤 수확할 수 있는지 여쭤보러 지금 와봤습니다. 부자농부의 의뢰로 밤고구마를 계약 재배 중인 바.
이미 팔 곳이 정해졌으니 농사 지을 맛 나시겠어요. 길거리 하다 보니까 돈도 되고요. 방고구마 농사 잘 지어달라고 부탁하며 돌아선 길. 또 다른 농장에 들렸습니다. 이곳은 무슨 작물을 키우는 밭일까요? 아이고 꽃아가씨 안녕하십니까? 이 밭은 꽃천지. 아니 일하다 말고 꽃 구경 왔어요. 꽃밭은 무슨 일 있어요? 우리 대표님은 저에게 그 홍화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홍화 새순을 저희 집에 납품을 해주십니다. 계약재배해서 납품해 주시고요. 잠깐. 그런데 이 홍화꽃 농부님은 우리가 아는 얼굴 같은데요. 맞죠? 저는 홍화로 연매출 1억 5천을 올리고 있는 최경주입니다. 가시가 많은 토종 홍화를 재배해 꽃이 필 땐 꽃을 수확해 꽃잎차를 만들고 꽃이 지고 나면 씨를 거두어 가공했던 최경주 부자농부. 방송 후에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이제 저희들도 시제품 계속 연구 개발하면서 홍화 즉석 된장국 이제 제대로 상품돼서 출시도 하고 새벽 5시부터 저녁 7시간까지 살았어요. 내년에도 홍화 새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화밭을 찾아서 홍화 새순을, 밤고구마 밭도 계약 재배를 의뢰하고 모시까지 재배하는 부자농부. 이 낯선 조합의 작물들을 걷어들여 뭘 하려는 건지 궁금한데요. 맛있는 떡을 만들죠. 떡이요. 아하, 모두 떡재래였군요. 그날 오후 위생복 차림의 부자농부. 아이고 고생 많으십니다. 앞치마까지 무장하고 방앗간 분쇄기에 넣는 재료는 모시도 고구마도 아닌 쌀입니다. 와우, 진짜 떡 만들기 시작입니다. 맵쌀을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불려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해남에서 생산되는 맵쌀에 저희가 농사지은 모시로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어요. 쌀까지도 해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로 지역 사랑이 남다르십니다. 드디어 의문투성이었던 모신잎 등장. 곱게 갈아 냉동 숙성시켰던 모신잎이 여래여래 쌀가루와 배합돼 다시 분쇄기에 들어가는데요.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 줍니다. 모시와 쌀이 잘 만나서 얘가 잘 섞일 수 있도록 여러 번 빻는 거예요. 그만큼 쫄깃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 번 갈았지만 그래도 더 잘 섞이도록 교반기에다 넣어서 얘가 섞이도록 조금 해줘요. 차진 모신잎 반죽이 완성되고 동북콩 고물까지 함께 기계에 넣어주면 순식간에 떡이 쏙! 일정리에 고물을 품은 떡 반죽이 마치 알을 낳아놓은 것 같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의 손이 중요해집니다. 반죽이 나오기 바쁘게 체어가 반달 모양으로 성형을 해주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손가락 문양이 들어가 줘야 못이 성편이죠. 여러 인력이 동시에 덤벼드니 하하 금세 서너 판이 완성됐습니다. 지금 총 저희가 이제 매장도 있고 해서 직원분들은 14명 정도가 지금 있고요. 모두가 해남에 있고요. 지역 생산 농산물의 지역인 고용, 부자농부 지역 경제 활성에 아주 큰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이렇게 나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즐겁고 그래요. 집에서 놀지 않으면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눈만 뜨면 올 수 있는 직장이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일하는 즐거움을 주는 부자농부의 떡공장. 부자농부의 마음처럼 정이 가득 담긴 모시떡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이제 해남에서 생산되는 쌀에 모시 그리고 고구마 지역 농산물 특산물을 활용해서 가공을 하고 있어요. 쑥을 섞어서 하고 쌀에다 또 홍화 잎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고물 없이 모시향을 즐기는 모시겠다. 부자농부를 명인으로 만들어준 쑥겠다.
최경주 홍화 부자농부와 합작품인 홍화 인절미, 그리고 해남 밤고구마를 품은 고구마빵에 이어 해남 감자빵까지 지역사랑의 맛이 차고 넘칩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친환경 재배한 모씨와 지역 농산물로 가공 수익을 올려라. 바깥 날씨보다 후끈 뜨거워진 공장. 맞습니다. 떡이 다 쪄졌습니다. 이야, 모씨님 색이 더 선명해졌죠? 모씨 송편은 뜨거울 때 먹는 것보다 한 소끔 식혀 먹는 게 더 제맛인데요. 그래도 못 참겠습니다. 잘 익었나 한번 볼게요. 잘 익었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그런 단맛도 좀 있고. 네. 일단 쫄깃쫄깃해서 식감이 너무 좋네요. 모씨가 섬유질이 많아서 굉장히 쫄깃쫄깃한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바로 모씨떡의 쫄깃함! 치즈가 부럽지 않죠? 이제부터 떡명인 부자농부의 떡잔치가 시작됩니다. 우와, 제가 좋아하는 증편도 있네요. 이제 전국의 떡 마니아들을 찾아갈 준비를 합니다. 소포정령은 해남 인근 지역으로 출하되는 떡인데요. 아니, 언제 이렇게 다양한 떡을 만들었대요? 묵직한 떡 상자를 차에 실어주면 배송 준비 끝! 그런데 부자농부는 어디 가세요?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팔러 가야죠. 아니, 원도우먼도 아니고 배송까지 직접 나가세요? 하하, 참 못 말리는 열정입니다. 열정! 해남 시내에 있는 대형마트. 오늘 나온 떡이 제일 먼저 선보이는 곳입니다. 마트 입구 한편에 마련된 작은 떡 매대지만 부자농부에겐 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 장소는 제가 처음 내려와서 이 공간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는, 저희 매장 중에서 여기가 가장 많이 팔리는 곳이에요. 첫 정이 깃든 매장입니다. 좋을 때도 힘들 때도 함께 해준 곳이죠. 지금은 떡을 빼면 장순이라는 이름이 심심해지지만 귀출할 때까지만 해도 떡을 만들며 살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저는 도시에서 23년을 살았는데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고향이 그리워지고 내려오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남편 고향인 해남으로 귀촌을 하게 됐어요. 제가 영광이 고향이에요. 영광이 고향이어서 떡은 제가 영광에서 해 먹었던 그런 그 향수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모시떡에 대한 향수가 있었고, 쌀을 원료로 해서 지역의 농산물을 입혀서 가공을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고, 떡이라는 것은 사실은 귀촌을 해서 처음 하게 됐어요. 좋은 먹거리가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을 보며 기세 좋게 떡가게를 연 부자농부. 떡 맛에 대한 좋은 평을 받았지만 판로를 넓힐 수가 없어 매출은 늘 제자리였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다양한 떡과 쌀빵을 연구한 부자농부. 점차 입소문이 나면서 지역 농산물 판매장 납품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판매 매출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떡 판매량이 늘어난다고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부자농부에게 판로를 열어준 지역 농산물 판매장. 지금까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매장 납품을 직접 하곤 한다는 부자농부. 요즘 어떤 떡이 가장 인기가 좋은지 소비자의 입맛을 알아보는 데는 매장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부자농부의 떡 맛을 잊지 않고 찾아주는 고객들이 고마워 더 열심히 좋은 먹거리를 만들어내게 하는 힘을 준답니다. 저희 자체 매장에 한 3군데 정도 나가고요. 그리고 지역 로컬 매장과 매장, 지역에서만 한 5-6군데 아침에 매일 아침 이렇게 배송하고 있어요. 찾는 곳이 많아진 부자농부의 떡. 그만큼 매출도 많이 나오겠는데요. 자체 매장 판매 및 그 로컬 매장 납품으로 해서 연매출 10억 올리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자체 매장 및 지역 로컬 푸드 납품으로 연매출 10억 원.
떡 가게를 찾는 손님도 늘었답니다. 고구마 빵인데 단호박 넣어서 또 새로 만들었어요. 요거 안 드셔보셨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네, 5개 10,000원씩 하고 있거든요. 단호박 맛으로 5개 포장해드릴게요. 아, 요거만 드셔보세요. 오, 감자 드셔보셨어요? 아, 드셔보셨어요? 요거만 안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요거 5개 넣어서 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감자빵하고 네네. 요 빨간 거하고 노란 네네. 거하고 떡국 하나 하고 예, 이렇게 섞어서 드릴까요? 네. 예, 요거 모시떡 하나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넣고. 골고루 섞어 드리세요. 예. 3개 받았으니까 5,000원 드릴게요. 와우, 쌀과 고구마로 만든 빵도 인기가 좋네요. 자, 요거 드리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빵을 좋아하고 또 집사람은 떡을 좋아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집에 갈 때는 그렇게 갖고 가고 선물할 때는 떡을 좋아하는 사람은 떡을 가지고 가고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될 수 있으면 빵을 갖다 주고. 예, 맛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 때마다 사가지고 사지 않을까요? 제 취향력 맞으니까. 떡도 빵도 취향껏. 맛에 대한 소문이 나니까 일부러 들려가는 손님들까지 늘어났다는 게 부전홍보의 자랑거리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동 인구는 많이 없어요.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도 두륜산 가는 길목에 있다 보니까 두륜산 갔다 오시는 길에도 들리시고 가는 길에도 들리시고 관광객들도 차들도 오시지만은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지나가다가 차를 가지고 들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날 오늘은 떡공장도 모씨 농장도 아닌 낯선 곳에서 일과를 시작하는 부전홍보. 작업 준비도 어제와 많이 다릅니다. 지금 손님 맞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정도 손님 맞이라면 엄청 반가운 분인가 본데요. 드디어 줄지어 들어서는 차량. 손님들이 도착하시나 봅니다. 하하, 단체 손님인가 봅니다.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부전홍보의 떡맛 소문 듣고 찾아온 특별한 손님들. 자, 이쪽에 앉으세요. 예. 네,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6분씩 앉으실게요. 부전홍보의 고구마 빵을 직접 만들어 보기 위해 온 체험객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님들이 오신다 그래가지고 발 동동거리면서 기다렸어요. 여기 뭐 한다 그래서 오셨어요? 고구마빵! 와, 어떻게 또 다 알고 오셨네요. 고구마빵을 어떻게 만드는지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고구마빵을 따라서 만드셔야 돼요.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꿀고구마 앙금을 듬뿍 넣어볼게요. 꿀고구마 앙금을 듬뿍 이렇게 넣었죠? 네. 이렇게 넣은 다음에 이렇게 여며시면 돼요. 만두시고요. 네, 만두나 송편처럼 네. 이렇게 여며가지고 이렇게 굴렸더니 큰 고구마가 됐어요.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농업을 생산 과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공유하는 체험, 치유 과정으로 활동을 넓힌 부전홍보.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들까지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언제 한번 빵을 구워보고 좋은 것 같아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왕 하는 거 제대로 도움이 되고 싶어 공부도 많이 했답니다. 늦깎이 공부에 하하 머리에 쥐가 날 정도였다네요. 전공이 이제 사회복지고 청소년 심리 상담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 농산물, 먹거리를 가지고 체험에 승화를 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요. 원칙은 한결같답니다. 지역 농산물로 건강한 먹거리를 알리고 함께 체험하며 건강한 몸과 마음을 선물해주고 싶은 것. 진심을 전하니 자연스럽게 농장 살림도 풍요로워졌습니다. 같은 우리가 쌀 10kg를 가지고 그대로 팔았을 때와 가공을 했을 때, 체험을 했을 때는 그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많은 농부들이 체험에 도전을 해야 되고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전홍보의 성공 비법 두 번째, 6차 산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라. 쌀가루였던 생산물과 고구마를 조합해 모두가 좋아할 빵을 만들어내는 일은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해 도전한 쌀로 만든 빵. 하지만 여러 시도를 해봤지만 매번 결과는 실패. 버려진 재료만 해도 몇 트럭이 된답니다. 처음에는 고구마 색깔이 붉잖아요. 그래서 붉은색을 내보기 위해서 체리 가루도 넣어봤고 비트 가루도 넣어봤고요. 당근 가루도 넣어봤어요. 그리고 자색 고구마 가루도 섞어서 넣어봤는데 정말 색깔이 너무 보랏빛이 난다거나 붉은빛이 난다거나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의 고구마 빵을 만들어낸 것은 비트 가루하고 발효쌀인 홍국쌀을 이용해서 지금의 고구마 빵 색깔은 만들어진 거예요. 이후 체험 프로그램까지 운영한 부자농부. 점차 농장 방문객이 늘어났고 부자농부의 떡과 빵을 맛본 고객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해 수익이 늘어났답니다. 그간 밤잠을 줄여가며 떡과 빵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한 시간에 대한 보상 같았답니다. 그러나 더 좋은 떡과 빵의 품질을 높이고 가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더 많은 자격증을 취득해 열정을 더했다는 부자농부. 다 합치면 뭐 자격증은 거의 한 15개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 음식을 가지고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가고 싶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10여 년 동안 가공을 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고향을 떠올리며 엄마를 떠오르게 하는 진짜 먹거리를 만들고 싶다는 부자농부. 거친 노지에서도 푸르게 자라는 모씨처럼 어떤 힘든 역경과 반대에 부딪혀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다시 힘을 낼 거라고 부자농부는 말합니다. 장수지 부자농부의 농가 수익 총정리, 자체 매장 및 지역 로컬 푸드 납품으로 연매출 총 10억 원.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갑니다. 첫 번째, 친환경 재배한 모씨와 지역 농산물로 가구 수익을 올려라. 두 번째, 6차 산업으로 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앞으로의 계획은 저희가 그 친환경 먹거리를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먹고 좋은 사람들과 같이 와서 즐기고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음식 떡으로 지역 사랑과 자연 사랑을 찰떡같이 융합시킨 장순이 모씨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진심을 담은 떡으로 많은 이들에게 행복을 주는 장순이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